예. 첫 시간이 좀 어려운 강의였는데 잘 따라오셔서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신제품 우리 메나붐 리포존 비타민 C와 사업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리포존 비타민 C는 비타민 C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흡수율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쓰림에 문제가 있고 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한 리포존 형태로 해서 우리 세포 안으로 거의 한 95% 정도가 흡수되도록 한 비타민 C가 바로 리포존 공법의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메나붐이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돼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그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16세기, 18세기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해양 국가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까지 이제 갔는데 그 선원들 중에 반타작입니다. 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죽는지를 몰라서 바다의 신, 전쟁의 신께서 이제 데리고 갔다 해서 뭐 그런 이제 생각도 했었다고 하는데 18세기 중엽에 영국 해군 군의관 제임스 린드라는 분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그 계기가 된 것이 폭풍우를 만나서 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섬에 표류하고 됐는데 같이 들어온 상선에 레몬을 사서 괴혈증 환자한테 먹였더니만 감귤류로 먹었던 괴혈병 환자들이 100% 회복이 된 거예요.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753년도에 논문을 써서 영국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래서 상선이 해군이 나갈 때는 반드시 이런 그 감귤류나 채소, 야채, 과일을 싣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보고였는데 그때만 해도 비타민 C인 줄 몰랐어요. 제임스 린드도 몰랐고 그래서 이게 50년 정도 이렇게 묵혀져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엠브로토즈가 아직까지 주류로 그 의학의 주류로 아직까지 들어오는 과정하고 비슷한 과정이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공부해 보시면은 이게 엠브로토즈하고도 비슷한 그런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1850년대에 신대륙 미국의 뉴잉글랜드죠. 그러니까 영국 이민자들이 가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서부로 개척을 나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또 죽어요. 괴혈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한 영국 이민자가 제임스 린드의 그 발상을 이제 착안을 해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을 이렇게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그 농장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즉 음식을 소화하고 우리가 호흡하고 대사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활성산소를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A, E,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있는 SOD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그 항산화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기본적으로 산입니다. 아스코르빅 액시드, 또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엠브로토스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니까 포도당이나 갈락토즈로부터 해서 우리 간에서 합성이 돼요. 간에서 합성이 된다. 그 원재료가, 비타민 C의 원재료가 포도당이나 갈락토즈였어요. 그런데 동식물들은 거의 자기가 쓰는 모든 비타민 C를 체내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든지 기니피그 이런 몇 종류에서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약 4,000년 전에는 이게 합성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포도당이 비타민 C로 전환되는 간에서의 효소의 마지막 단계인 산화효소 옥시데이즈가 돌연변이를 일으켰어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비타민 C가 생산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비타민 C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만 되고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스스로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C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오늘 잘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동물은 비타민 C를 어느 만큼 만들어내느냐? 체중 kg당 70mg에서 250mg. 70kg의 동물이라면은 약 5g에서 무려 20g의 비타민 C를 만들어냅니다. 어떨 때? 자기가 위기 상황에 활성산소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많이 공격을 했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20g까지의 비타민 C를 즉각 만들어낸다. 그런데
우리 주류의학에서는 일일 권장량을 비타민C를 몇 g입니까? 60mg에서 100m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사문화된 건데 이게 제임스 린드가 처음에 제시했던 감귤 2개의 용량이에요. 감귤 하나에 30mg이니까 2개 먹으면 죽지 않는 괴혈병으로 죽지 않는 용량을 아직까지도 일일 권장량으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또 이게 재밌는 게 혈중 농도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농도로 비타민C를 자기가 만들어놓은 비타민C를 소변으로 내보내요. 재밌죠? 왜 내보낼까?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호르몬이라든지 물질을 소변으로 허투루 내보내는 물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슐린 호르몬이 소변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갑상선 호르몬이 소변에 나와요? 안 나오죠? 포도당은 나오죠? 그게 당뇨병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만약에 단백질이 나온다. 그거는 신장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소변으로 나오지 않는데 소변으로 비타민C를 내보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장과 요강과 방광에 수많은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암, 요강암, 방광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런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우리 이 장기를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엠보로토즈와 마찬가지로 한 톨도 허투루 흡입되지가 않습니다. 일반 비타민C 용량으로 보면은 약 한 50mg 용량은 우리 십이지장과 회장에서 거의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1000mg을 넘어가면은 흡수율이 확 떨어져요. 한 50% 정도. 만약 그 이상을 하면은 일반 비타민C는 한 2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고 80%는 대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대장으로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장으로 가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번성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도즈로 6000mg, 6g 정도를 꾸준하게 먹었던 사람들의 대변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유해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약 10%대까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메나붑은 리포존 비타민C는 흡수율이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뭐 나머지 버려지는 것도 충분히 우리 몸에서 대장암 예방 효과도 있지만 이 리포존 비타민C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비타민C를 리포존 공법으로 입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엠브로토스도 탑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세로라 체리라든지 구즈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C를 같이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 이 대장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비타민C가 존재하는 것이 뇌와 부신입니다. 뇌, 부신. 혈중 농도의 무려 200배가 존재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먹었던 모든 비타민C가 먼저 어디로 간다? 뇌하고 부신으로 간다. 먼저 부신을 말씀드리면은 부신에서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우리 몸에 호르몬이 나와요. 아드레날린은 그러니까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에피네프린, 노르에프네프린, 그다음 콜티졸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비타민C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얘가 없으면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죠. 심폐소생술 할 때 이렇게 카디악 마사지를 하지만 심폐소생술하는 약이 아드레날린과 콜티졸입니다. 이게 밖에서 만들어서 이제 인공이지만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우리가 먹었던 비타민C는 반드시 뇌나 부신에 먼저 간다. 그래서 뇌는 단일 장기로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해요. 뇌가. 그래서 전체 체중의 뇌는 2%밖에 안 되는데 산소의 20%, 우리가 먹었던 포도당의 25%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뇌의 어떤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감각신경을 보호해주고 운동신경도 감각신경이 뚫려버리면 치매고 운동신경이 다쳐버리면 파킨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매나 파킨슨 환자는 예외 없이 피를 검사해 보면은 뇌세포와 혈중의 비타민C 농도가 아주 낮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는 혈중 농도의 200배의 비타민C가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진화해 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물질도 혈중과 특정 장기의 농도 그레이디언트가 200배 되는 물질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식물이 됐든 비타민C만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뇌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세포들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일수록 비타민C 농도가 똑같이 정비례해서 높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비타민C가 오토로 잘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C 메나붑의 기본적인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콜라겐 합성의 조효소입니다. 콜라겐 들어보셨죠? 아까 전에 그게 당단백질인데 비타민C도 거기에 작동을 합니다. 피부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뼈를 만들기도 하고 장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콜라겐이 골밀도도 개선하고 치주염 또 멍이 잘 드는 사람 또 잇몸에 피가 나는 사람 그러니까 괴혈병의 초기 증상이 잇몸에 피가 나는 거잖아요. 콜라겐이 박살나서 혈관이 망가지는 거니까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는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부신 피질에서는 콜티졸이라는 우리 몸을 지키는 마지막 최고의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우리 몸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도 뛰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증상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뭔가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을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다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메나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것이 부족한 대표적인 질환이 서든댓 돌연사입니다. 그래 돌연사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 보면은 예외 없이 비타민 C가 고갈돼 있다.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그런 연구들도 있는데 결국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나 콜티솔이 쓰다가 완전히 번아웃, 와시아웃 되면은 갑자기 심장과 혈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멎어버리는 그것이 서든댓입니다. 돌연사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심근경색, 뭐 부정맥도 있지만 이 비타민 C 부족, 메나붑 부족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L-칼리틴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이 대사가 돼야 되잖아. 지방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 L-칼리틴이라는 효소가 중요한데 얘가 작동하는 조효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지방을 태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로 태운. 그 다음에 결국 메나붑이 부족하면 만성피로나 비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신 신장 위에 보면은 콩팥에 이렇게 여담이지만 에스키모인들이 그 종족을 그러니까 보존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뭘까요? 에스키모인들은 비타민 C를 잘 못 먹겠죠. 동물을 먹으니까 그죠? 못 먹는데 이분들이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이 사냥을 하면은 부신을 먹었다는 겁니다. 뇌를 또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버리지 않고 먹었다는 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타민 C, 그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타민 C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산화질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화질소가 없으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완하고 란셋에 보면은 고혈압을 치료할 수가 있다.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많아질수록 이제 우리 몸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도 낮아지고 되는데 요거를 만드는 조효소가 메나붑이고 요거를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엠브로토즈입니다. 엠브로토자가 첫 강의에 말씀드렸죠. 엠브로토즈하고 메나붑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또 철분을 갖다가 특히 여성분들 대부분 철분이 부족하잖아요. 철분을 장내 흡수를 촉진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의 성호르몬을 만드는데도 비타민 C가 조효소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 있죠. 그리고 위암 예방 역할이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먹으면, 메나붑을 먹으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를 하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발암 물질이 생겨요.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뭐 특히 이제 그 아미노산이라든지 아질산염이 합쳐져서 나이트로사민이 생기는데 이 메나붑 먹으면은 발암 물질을 억제한다. 위암을 억제하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 애시드 산성인데 위산보다는 조금 약산성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먹고 속이 쓰리다 하는 분은 위가 나쁜 분인데 메나붑은 리포존 공법이기 때문에 그런 속쓰림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식사 중에 드시든 후에 드시든 전에 드시든 전혀 관계가 없다. 속쓰림과 위장 장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메나붑은 특히 혈관 내에 동맥 경화가 생기면 플라그가 생기고 칼슘이 침착이 되는데 비타민 C가 그 칼슘을 용해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비타민 C는 엠브로토스하고 똑같이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혈관 질환에서 동맥 내피 손상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내피의 당사슬을 손상시키는 그 제일 앞단에서
메나붑이 그걸 중화시켜버리고 그게 뚫리면은 결국 엠브로토스가 당사슬이 혈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요. 그게 뚫리면은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비타민 C가 고갈이 많이 됩니다. 고혈당,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은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그러니까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우리 피가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 중에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 산화가 돼가 이 당으로 막 이렇게 범벅이 돼 버립니다. 이게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신장합병증도 일으키고 혈관합병증도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최종 당화산물이 혈관 내피 손상을 일으키는 걸 갖다가 앞단에서 막아준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킨다. 산화시키면 대식세포가 그걸 잡아먹고 혈관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전을 앞단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당뇨병 합병증이 대부분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이지만 결국 합병증이 뭐예요? 뭐 심부전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뇌졸중, 심근경색 이게 전부 혈관병이거든요. 이 혈관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와 엠브로토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논문에 보면 당뇨병의 발병 위험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합병증은 반드시 감소시켜준다. 또 피부도 좋아져요. 그래서 멜라닌은 페오멜라닌이라는 게 있고 뉴멜라닌이 있는데 페오멜라닌은 입술과 유두에 있고 뉴멜라닌은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 홍채 이런 데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까맣게 어둡게 보이는 멜라닌의 생성을 약간 억제를 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비타민 C는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피부의 진피, 표피를 콜라겐, 일라스틴,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 다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근본에는 엠브로토스가 작동을 하겠죠. 또 통풍에도 요산을 낮추고 통풍 발작을 예방한다. 이것도 엠브로토스와 같은 기능입니다. 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엠브로토스와 같은 기능이에요. 메나붑은 백혈구 생성도 촉진하고 백혈구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고 피부 상처도 회복하고 폐렴, 폐혈증을 회복을 잘하게 만든다. 이건 논문에 다 증명된 겁니다. 바이러스 질환에 도움된다. 감기, 독감, 대상포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암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항암작용은 비타민C가 기본적인 경구 복용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구 복용은 기본적으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제로서의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맥 주사로 고용량으로 아주 그러니까 뭐 10g을 넘어서 뭐 100g까지도 맞거든요. 100g까지 이렇게 많이 맞으면은 항산화 효과를 뛰어넘어서 이때는 어떤 작용을 하면 산화 촉진제로 거꾸로 작용합니다. 오히려 산화 촉진제로 작용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타민C가 혈중의 산소와 만나면은 과산화수소수 H2O2 과산화수소 들어보셨죠? 우리 상처 났을 때 발현하는 과산화수소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얘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산화수소수는 정상세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 항산화 요소인 카탈라제라는 게 있습니다. 카탈리스트에 있는 것 카탈라제라는 게 있어서 과산화수소수를 갖다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버립니다. 정상세포는 보호를 해주는데 암세포에서는 카탈라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H2O2가 암세포에는 쌓이고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어요. 너무너무 똑똑하죠? 정상세포는 보호하는데 암세포는 죽여. 엠브로토스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기전은 다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정상세포에는 존재하고 암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간 손상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간 경화가 생기는데 바이러스 감염면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비타민C가 부족하면은 간 경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하면은 간이 손상됐다가도 아주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은 손상된 간이 술 많이 먹고 오 하다가 보니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경화가 온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C는 먹으면 안 좋은 분은 어떤 분이냐? 사실은 먹으면 안 좋은 분이 사실 없어요.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에 병력이 있는 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타민C를 먹으면 우리 몸에 옥살산이라는 산이 생겨가지고 결석을 만드는데 물을 많이 먹고 비타민 B6라든지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그 옥살산이 잘 안 만들어져서 결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탈리스트하고 뉴트리베르스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사실은 비타민C 아무리 먹어도 결석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신부전과 투석 환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결국 혈관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게 돼. 엠브로토스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신부전 투석 환자들 다 먹을 수 있어요. 신부전 투석 환자들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메나붐, 엠브로토즈, 만나폴, 그 다음에 오소린, 그 다음 바이탈 프로발란스, GI 프로 이런 것들은 아주 관계없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 물혹이 있는 경우도 오케이. 10g 이상의 고용량에도 간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고 간세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도 좋게 만듭니다. 무리가 없고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합성 비타민이 시중에 많고 천연 비타민 C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차이가 어떤가? 구조식이 사실 동일해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은 일반 비타민은 합성 비타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가 설명을 드릴게요. 천연 비타민 C과 효과도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합성 비타민은 그 석유 제품 콜탈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분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게 거의 자연적으로 비타민 C를 합성해 내기 때문에 실제로 원재료 자체가 내추럴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먹어도 절대로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일, 야채 등의 천연 비타민 C는 흡수율이 높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비타민 C의 함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메나붐은 다 좋았는데 함량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리포존 공법으로 그런 함량을 높이고 천연까지 탑재를 하고 엠브로토즈까지 같이 탑재된 제품이 바로 우리 메나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1g을 먹으려면 귤을 한 박스를 먹어야 돼요. 한 30개 정도를 먹어야 겨우 엠브로 시중에 나와 있는 요 한 알, 1000mg 한 알 정도의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귤을 한 박스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십자군 전쟁이나 나폴레옹 전쟁이나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과 거의 맞먹는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계열병으로서. 계열병을 예방하는 용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귤에 있는 귤 2개 용량 60mg, 100mg, 오렌지 2개. 그런데 동물은 얼마를 만들어낸다고요? 70kg의 동물로 대비해 봤을 때는 무려 20g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코로나를 걸렸거나 또 폐렴이 걸렸거나 심각한 폐혈증이 걸린 환자들의 이제 피를 뽑아보면 비타민 C가 거의 다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급을 해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 생산하면서 스스로 방어하는 동물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상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관용 용량이 있습니다. 먹었을 때 설사가 난다 하면은 일단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장에 엠브로토즈가 부족해서 장의 수용체, 리셉터, 쉽게 말해서 이 비타민 C를 수용하는 수용체가 좀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상태에 따라 달라요. 내가 3g을 먹었는데 설사가 났는데 내가 코로나 걸렸어. 그런데 10g을 먹어도 설사가 안 나요. 내 몸에 10g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섭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루 한 6000mg 정도면은 우리 몸을 아주 최적의 건강 상태로 만들겠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세계적인 역사적인 비타민 C의 대가께서 하루에 18g을 먹었답니다. 18g을 죽을 때까지 드셨는데 몇 살까지 사시냐면 1901년생인데 94세까지 사시다 가셨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메나붐은 250mg의 리포존 비타민 C입니다. 그럼 하루 2개 하면 500mg이 되겠죠. 그래서 메나붐을 하루 4개 하면 리포존 비타민 C 1000mg입니다. 근데 흡수율이 거의 95%라고 보면은 일반 비타민 C 흡수율은 한 19% 정도 되니까 한 5배. 일반 비타민 C를 한 5000mg 정도의 메가도즈를 먹는 용량이 메나붐 4개입니다. 하루에 4개 정도 드시면 전 좋겠다고 일단 먼저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3,600원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 아메리카노보다 좀 사네요. 메나붐 하루 8개 하면은 리포존 비타민 C 2000mg입니다. 일반 비타민 C 한 10g 메가도즈에 준하는 용량인데 내가 메가도즈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이런 정도 배전 사장님께서 전에 강의해 주셨던 한 10g 정도 좋겠다 말씀하셨던 하고 저 의견은 동일합니다. 이건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한번 본인에 맞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포존 비타민 다시 한번 아연 플러스 아세로라 열매, 인디안 구스베리, 그 다음에 알로에베라 과일, 만노스까지 탑재된 가장
좋은 형태의,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리포존 공법은 천연을 감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공 비타민 C에다가 리포존 공법을 사고, 그 다음에 아세로라 체리 열매, 인디안 구스베리, 그 다음에 만노즈, 아이언, 이렇게 탑재된 아주 신개념의 비타민 C입니다. 맛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강의 전에 벌써 3개나 먹고 들어왔네요. 그래서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성 피로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메나붑 너무 맛도 좋고 흡수도 좋고 물을 안 먹어도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는 고염영양 비타민 C다. 하루 2개 정도를 이제 여기 제품에 써 있는데 저는 한 4개 정도에서 8개 정도 지금 보내봐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메나붑의 스마트 구독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처음 우리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드셨을 때 첫 달은 이걸 2배를 드립니다. 1개를 샀는데 2개를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OSP도 있고 뭐 다른 좋은 제품도 많이 있지만 끝에 보면은 메나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나붑을 저도 스마트 구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라이너스 폴링 박사처럼 이렇게 사시려면은 저는 엠브로토스하고 메나붑 필수적으로 드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